강남은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다. 왜냐면 지형이 이걸 아파트로 만들기 너무 불편하다. 민간이 만든 압구정 현대가 히트를 쳐버리면서 히트와 악명이 이제 하늘을 찌르면서 그러면서 서초구가 아니라 강남구 쪽이 고급이다라는 얘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가 방크 역할을 한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경부속도로 옆에 있는 것도 좀 비슷한 기능이라는 거죠. 털어버린다는 목적은 그거죠. 유진산까지, 홍제동. 그 필로티가 일부러 얇게 되거든요, 기름이. 그걸 유사시에 딱 달아가지고 무너뜨리면 기름 막을 수 있고 청와대 가는 거예요. 터미널들을 강남에 모은 거는 맞죠. 그거는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게 강남을 개발시키려고 한 것이냐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 옆에 버스터미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강남 터미널인 건데 이거는 정부가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정책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강남이 비싼 이유 하면 저는 이제 인프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백화점, 음식점, 한강, 공원 없는 게 없잖아요. 이런 강남에 내 집이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강남 하면 아파트가 떠오르지만 70년대 초반에는 서울시의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영동 시형주택단지인데요. 이 영동 시형주택단지가 대한민국의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찍이 보여준 사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남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서울시나 정부는 많았죠. 너무 넓어서 서초구의 중부 지역과 강남구의 북부 지역은 너무 언덕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처음부터 깎았어야 한다라는 후회들을 지금 하시는데 관계자들이 너무 급하게 몰아친다고 못 깎았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돼버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걸로 뭐 할 것이냐 떠오르는 게 단독주택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당연하게도 60년대 말 상황은 단독주택이야말로 중산층의 꿈인 거고 뾰족지붕에 야마당에 있는 근데 아파트,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는 서민용인 거죠. 그리고 강남구 북부에다가 영동 시형주택을 만든 거죠. 네. 15단지까지. 플러스 한 게 학동 공무원 아파트. 지금 강남이야 뭐 사람이 서로 못 살아서 난리지만 그 당시는 그렇죠. 거기가 뭐 황량하고 우리 지금 저기 동탄 1기 처음 만들 때 그런 분위기라든지 요즘 동탄 2 가면 아직 황량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황량함보다 더 심했던 황량함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공무원 아파트 받은 다음에 그 전매 제한이 3개월인가 걸렸는데 되자마자 팔고 다 도망가 버리고 강북으로. 그랬던 상황에서 사람을 살게 하려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마이홈들을 주자라고 했던. 어찌 보면은 땅이 넓으니까 당시에는 빌라 다세대 어떤 건축물이 없으니 단독주택으로만 그렇죠. 어떤 단지를 그렇죠. 만들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산층에 대한 매력적인 어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매력적인 어필이 되는 거는 구반포 주공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인 거고 그보다 하나 앞에 만들었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당시 상황은 별로 아파트의 매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거는 그때 시형주택 단지였던 15단지까지는 지금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꼬마 빌딩들이에요. 워낙에 언덕이 심해가지고 거기를 싹 밀고 시작해서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답사한다고 말하는 게 강남은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다. 왜냐면 지형이 이걸 아파트로 만들기 너무 불편하다. 만들어도 단지는 못 만들고 하나 두 개짜리 그 개방형 아파트는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조그맣게 블럭 쪼개가지고 그 정도가 최선인 거지. 이거를 하려면은 깎아야 되는데 네. 국가도 못했던 거를 일개 민간 업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 박사님 강남이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 된 것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는 구반포 주공 아파트. 정확히는 구반포 차관 아파트죠. AID 차관 아파트. 그러니까 흔히 삼성동 차관 아파트를만 떠올리시는데 최초의 차관 아파트는 구반포였고 그때도 이미 주택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위장해가지고 해서 분양받아서 문제되기도 하고 그 문제 발생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간이 만든 압구정 현대가 히트를 쳐버리면서 히트와 악명이 이제 하늘을 찌르면서 그러면서 서초구가 아니라 강남구 쪽이 고급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주목받게 되고 특히 정관계 인사들이 정말은 이제 팔고 나가란 건데 들켜버리면서 발목이 붙잡혀버리면서 유명해진 거고 이와 마찬가지 사례로 거기 갈려두면 잡혀버리고 맞습니다. 우리 처벌은 다 애매하게 끝났지만 근데 그쪽 사람들이 카더라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특혜 비리 때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뒤에 서초동 꽃동네 때 또 이름이 겹치고 또 수서 비리 때 겹쳤다는 카더라가 또 있어요.
정확한 리스트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서비리 터지면서 또 이제 그 서울 대통령까지 뇌물 받아먹었다는 거잖아요, 확실상. 그래서 고건 서울시장이 충돌해가지고 결국 사표 내버리고. 아니, 노태우 대통령도 돈 받았다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까운 통설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수서라는 데가 강남구에 있구나라는 게 부각이 되는. 아무도 몰랐다가 누구나 알게 되는 성남구의 모 동처럼. 이게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유명해지고 그건 좋으나 싫으나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에 지명도가 생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박사님,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다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내부적 또 외부적 효과가 있다고 책에 적어주셨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뭘까요?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중산층들이 대거 와야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중상층을 위한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아파트 지구 지정을 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많다 생각하는 거는 한강변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송파구의 중부지역, 송파동, 가락동 같은데 몇몇 지역에 아파트가 떡하니 있다 보니까 임팩트가 강한 거거든요. 사실은 언덕 맞는 데는 대부분 단독인데 이런 거를 지음으로써 중산층을 유도했다. 뭐 서울 시내 의사 변호사를 걸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나중에 서울시가 후회하는 거는 조금 더 공공지구를 많이 확보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개발하고 이게 국가가 주도하냐 서울시 주도하냐 이런 게 막 엉켜 있었거든요. 지금 마치 세종시 개발도 국가가 하는 거지 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낄 영역이 없어요. 세종시 자체를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못합니다. 일부 땅값이 너무 오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강남도 아파트 지구를 더 많이 만들고 이게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간에 맡기거나 하다 보니까 너무 올라버려서 아주 인구 이동 효과가 정체돼 버렸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아파트로 획일화된 어떤 그 공급 정책을 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층 아파트로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왔다는 거죠. 중산층들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그 구매 욕구 그게 가장 강한 계층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야 네. 위아래로 다 온다고 본 거죠. 근데 그거 치고는 적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이건 그런 경제적 인구 배치적인 차원뿐 아니라 안보적인 요인이 있다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한 거죠. 네. 뭐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가 벙커 역할을 한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네네. 플러스 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쭉 있는가. 최근에 메이플자이도 딱 그 옆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시끄럽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도 좀 비슷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생각을 보면 추정할 때 자유로변에 있는 일산 신도시도 그 기능을 설정했거든요. 국방부가.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만든 아파트 지구가 설정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추론이. 혹시 성벽을 올린 효과가 있네요. 혹시 도로 유사시에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문다? 약간 그런 허문 생각 공격과 수비가 가능한. 그러니까 허문다까지는 약간 이제 카더라고. 네. 벙커는 맞는 거죠. 벙커 기능으로. 벙커가 위에서 때리고 밑에 그렇죠. 받고. 그러네요. 헐어버린다는 목적은 그거죠. 유진상가죠. 홍제동이. 그건 확실하게 김신조가 넘어갔던 루트다 보니까 그 필로티가 일부러 얇게 돼 있거든요, 기둥이. 네네. 그건 유사시에 딱 달아가지고 무너뜨리면 길을 막을 수 있게 청와대 가는 길을. 그거는 뭐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사실 저는 왜 지금 알았을까요? 유진상가. 진짜. 아니, 그건 되게 유명한 유진상가 얽힌 얘기고. 교수님. 근데 일부러 얇다 그게. 그게 기본적으로 서소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강유에 지은 거라 가지고 천위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옆에 묶어야 됩니다. 다른 데라고 탈벽을 해가지고 공원지구를 설정하거나 서소문 아파트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유진상가 때문에 해결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서소문 아파트하고 유진상가는 이제 강유 위에 짓다 보니까 그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어디라고 묶여가지고 이게 어느 공원지구라든지 혜택을 입었다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은 이건 물릴 수 있어요. 향후에도 이제 강남 쪽에 뭐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5층 이하의 이제 그 저층 주거지 대신에 노후화가 완성된 그런 강남 서초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강남 산업과 교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강남하면 수많은 대기업 본사가 있는 업무단지로 유명하잖아요. 애초에 공업단지를 짓기로 했었다는데 더군다나 산업철도가 단집을 했다는 게 그렇죠. 이게 그럼 결국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쪽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러네요. 구로공단이 이쪽으로 오픈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또 만들려는 거죠. 플러스로. 구로공단 같은 걸 또 강남에다 그렇죠. 만들. 그러니까 이건 뭐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중공업지구 설정은 돼 있었어요. 네. 지금의 대략 강남구 중부부터 송파구 중부까지를 묶어가지고 중공업지구로. 그럼 이게 논리가 맞는 게 아무도 안 살고 그런 데다 보니까 물넘치고 하니까 원래 물넘치는데 공장 지어요. 영등포도 그랬고 광주의 임동 같은 데도 산업 그렇고 용수. 예. 그쵸. 용수 홍보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토지 수용이 싸고 이거 영등포 공단이 있는 거고 원래 구로공단 전에 영등포 공단이었잖아요. 혜태라든지 칠성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안양 지금 세관 있는 쪽에서부터 철도를 빼가지고 강남 통과해서 문정을 지나서 남양주로 보내면 서울의 정체를 피해서 사는 컨테이너들을 날 수 있다는 설계가 있었던 거죠. 이 구상은 90년대까지 살아남아서 지하철 3호선 연장할 때도 이 산업철도하고 환승시킨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의 문정 장지지구에서 동쪽으로 갈 때 U자 모양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철도 부지. 해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땅에 그래 묶여가지고 착공도 안 했는데 철도 냄새가 나는 길조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동남부의 경인선 숲길 같은 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의 강남고속터미널 남쪽에 동남쪽으로 하면 삼풍백화점하고 다니던 반포고등학교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언덕바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바글바글한 복닥복닥한 아파트라든지 빌라 섞여 있는데 거기가 원래 섬유단지 예정지죠. 70년대 말에 청계천 상인들, 섬유 상인들을 그쪽으로 단체 이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한 2,000 업체 정도를. 거의 허정이 됐는데 법원에서 거부를 해서 이 신성한 법원 옆에 섬유 공장이 있냐? 법원 옆에. 법대 출신이랑 법원 얘기에 바로 민감하게. 아니 거기 자주 못 가봐서요. 저는 이게 이런 사례가 한 번 또 있었는데 여의도 보면 동여의도는 온라인인데 서여의도는 낮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회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국회 권능을 침범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고도 제한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사실 거기 저는 빨리 국회 내려보내버리고 여의도 전체를 바꾸면 좋겠는데 고층으로 하여튼 그 의원님들 문제입니다. 또 교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강남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교통 인프라도 정말 대한민국 최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 터미널, 양재 화물 터미널, 강남 시외버스 터미널 등등이 있는데 이 수많은 강남의 터미널 개발이 강남 지역을 발전시킨 것에는 딱 절반만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터미널들을 강남에 모은 거는 맞죠. 네. 그거는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게 강남을 개발시키려고 한 것이냐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 옆에 버스터미널 오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양천구 신정동에 화물터미널 있잖아요. 그 가보면 옆에 너분들 마을이라고 있는데 79년, 81년 그쪽 사이에 만들어진 새마을주택 단지입니다. 보면 난리예요. 화물터미널 단지만들 만들어지고 터미널에 들어오는 바람에 못 살겠다고. 터미널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남터미널 등이 생긴 거를 강남을 위한 거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밀어낼 역사였어요. 원래 터미널은 외곽이 만들어집니다. 외곽이라는 뜻이지 개발이 아니에요. 그건 특혜가 아니에요.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 더 밀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양재 시민의 숲 개발하고 할 때, 양재지구 개발할 때 그때 남부터미널과 강남 고덕터미널을 묶어가지고 그쪽에 통합터미널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갔잖아요. 화물터미널에 갔고 화물터미널 가보면 횡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심터미널이 된 겁니다. 근데 남부는 거의 사용 안 하죠. 주로 이제 강남터미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신세계 들어오면서 21년도에 매출 세계 1위를 했죠. 신세계 백화점이.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인 거죠. 터미널은 그냥 사람을 와서 내리고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거점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구르는 게 시작된 겁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롯데예요. 처음에 건설시대의 서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은 그 지하철 교통정책 하신 분이 나온 얘기가 원래 한국의 백화점 업체들은 지하철 오는 거 싫어했대요. 신발에 흙 묻힌 사람들이 무슨 매출을 올려주겠냐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롯데는 일본에서 켰잖아요. 일본은 원래 백화점이 택지 개발도 합니다. 철도도 깔고 뭐 도브, 세이브, 뭐 KQ 다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봐서 신격호시도 잠실 할 때 2호선 놔달라고 같이 들어간 거죠. 물론 그거는 여러 특혜라기보다는 잠실지구 개발, 올림픽을 위한 그런 거였죠.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영향을 받아서 백화점이 교통 결절점과 결합해야 된다는 공식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지하철 경우는 잠실이 된 거고 고속버스의 경우는 강남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예상하지 않았던 이 정책을 만들었던 아무도 몰랐던 시도지를 만들어낸 게 21년도에 신세계 세계 매출 1위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다시 여전히 제가 그쪽 유통업체 분들하고도 많이 비공개 포럼을 하는데 지하철이나 철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다들 차 타고 오지 않냐고. 여전히 그 발상이 있어요, 한국이. 근데 그건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유통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하나 새로운 모델 사례를 만들어준 건데, 그게 강남터미널인 건데, 이거는 정부가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정책 자체는 부활하기도 하고 완성도 되는데, 그 모양 자체도 원래하고 다르고, 그 효과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의 최전선에 뭐가 있냐면, 수서역이 있는 거죠. 수서역 옆에 신세계가 29년에 개막할 거거든요. 개장.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서에서부터 SRT 타고 다 내려가는 거고, 새벽에 첫 차 타고 오셔가지고 병원 가시는 거고,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21세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터미널 이전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복합개발 사업. 네, 복합개발. 이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강남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 여쭤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강남 쏠림 현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교통을 깔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이 충돌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수요를 맞춰주는 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기존의 수요가 있는 곳을 피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광명역이 대표적이죠. 영등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수요를 더 증폭시키자는 거고, 광명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자는 그 철학이었어요. 광명 처음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안정이 안 됐잖아요. 신안산선이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접근 어렵고. 근데 광명 같은 철학이 사실은 한국에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보면 터미널들을 안 지납니다. 영등포를 안 지나고 신도림을 지나고, 강남 터미널을 안 지나고 교대를 지나요. 그건 이제 좀 재밌는 일인데, 이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강한 입장이었어요. 청량리도 안 지나요. 서울역도 안 지나요. 이거는 수요를 일부러 피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것만 있다고 보는 방법이, 어떤 경우는 수요가 있는 곳에 놓는 것도 있는 겁니다. GTX-A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어요. 남부 구간은 수요가 있는데 놨는데 실패했고, 이제 북쪽 구간은 기존 공급이 없는데 놓다 보니까 성공한 거고. 근데 좀 이제 GTX-A와 C가 정착하게 될 수삼선역 같은 거는 수요가 있는 데를 인정하고 여기에 더 편하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철학에서 비롯된 거로 보는 거고,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보면 뭐가 되냐면은 자꾸만 황부지에다 택지 개발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교통에서 되게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